소재의 천에 천연 염료를 이용해 색을 물들여 멋을 내는 천연 염색. 이 색색의 빛깔도 모두 천연 염색으로 만든 것이라는데요. 얘는 호두 껍질, 파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말려놨다 하는 거예요. 호두 껍질. 이런 것도 그냥 양파 껍질이에요. 색깔 예쁘잖아요. 은근한 멋과 소박한 기품이 배어있는 다양한 천연 염색 제품들. 그리고 천연 염색에 푹 빠졌다는 오늘의 특별한 주인공. 저는 그 천연 염색 공예가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염색이나 도자기 이런 거는 한 20년 정도 됐어요. 제가 좋아서 공부하기 시작한 지는. 염색의 공예까지 열정으로 가득한 천연 염색 공예가 이경규 작가를 만나봅니다. 충남 당진에 위치한 한 카페 공방. 예쁜 다육식물들이 입구에서 먼저 손님들을 맞이하는데요. 화려한 다육 아트도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페 한쪽의 작업실에서 염색 작업에 한창인 오늘의 주인공. 물을 끓여야 돼요. 인디고라고 해서 쪽염색이에요. 배우라고 청바지에 많이 들어가는 인디고라고는 인디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쭈글쭈글 해가지고 문양을 내놓은 거예요. 단물로. 여기다가 이제 쪽염색을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쪽 색깔에 이렇게 문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문양을 낸다 해서 문양염이라고 하고 그림을 그려서 해요. 우리 아저씨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천연 재료를 이용해 빛깔을 내는 천연 염색. 쪽염색이라고도 하고, 한강 쪽에 쓰는 한약 재료가 주로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 되면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뭐 참나무, 도토리라고 상술이라고 하죠. 참나무 뭐 등등등등 나오는 재료를 또 뭐 길거리 가도 뿌리도 많이 있고 아주 많아요. 그거를 염료 재료로 해서 색깔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죠. 미리 뜨겁게 달군 염료에 천을 넣어보는데요. 한번 넣어봅시다. 이미 무늬가 있는 천에 색깔을 더 씌우는 작업. 이제 감염색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무늬가 살아있잖아요. 햇빛에다 발색을 시키면서 그림이 돼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천연 염색은 전체적으로 전혀 안 빠진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빠지긴 빠지는데 밉지 않게 살살 빠져요. 어떤 빛깔이 나올지 알 수 없기에 더 무궁무진한 것이 천연 염색의 매력입니다.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녔죠. 제가 궁금하고 못 참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색에 이제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전국 팔도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결혼 후 50대부터 천연 염색에 관심을 갖고 배우기 시작해 이제는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염료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얘는 색깔이 조금 이러다가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 색깔이 점점 조금씩 진해져요. 염료마다의 특징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공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염색한 천을 펼쳐보는데 어떤 색이 나왔을까요? 간물 문양이 그냥 살아있잖아요. 천을 넣은 다음에 색깔이 조금씩 이제 진해져요. 큰 천을 헹구는데 염색 작업도 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 색깔만 보고 예쁘다고 달라들으면 천연 염색을 못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큰 천을 넣고 막 1시간씩 주물러야 되고 헹궈야 되고 해보세요. 여름에 막 땀이 비오듯 하지. 그래도 그 색깔이나 그거의 매력에 의해서 그래도 또 배우는 거니까 재밌잖아요. 해서 이불 같은 거 만들어서 손주들 주고 옷도 해서 딸내미들 이렇게 입히고 재밌잖아요. 일단은 널어서 말린 다음에 한 번 더 염색을 할 거예요. 자연에 감춰진 색을 꺼내어 천을 물들이는 작업. 이제 마르는 동안 색을 내는 건 햇빛과 바람의 몫입니다. 힘이 들어도 이렇게 큰 천에 작업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길게 해야 사용하는 분이 잘라서 원피스도 만들고 브라우스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조각 작은 거를 해놓으면 염색할 땐 쉬운데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지금 염색했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염색하잖아요. 그때 똑같은 색깔은 절대 안 나와요. 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할 때 가능하면 크게 해야 돼. 지금은 염색과 사랑에 빠져 있지만 원래는 상상도 못할 직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원래 이런 것도 좋아하고 제가 키가 크다고 중학교 3학년 때 체육선수한테 끌려가서 농구선수가 됐어요. 원래는 미술을 했었는데 하고 좋아하고 했었는데 아주 끌려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미술을 접었지. 한때 프로 농구 선수로까지 활동하며 미술에 대한 꿈을 접었던 그녀. 결혼 후 50이 넘어 천연염색으로 원하던 미술을 다시 시작하면서 천연염색 공예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경규 작가의 또 다른 취미는 바로 다육식물. 다육식물을 이용해 소품이나 예술작품을 만드는 다육아트도 하고 있는데요. 네, 털기도 하고 달기 아트도 내가 수업을 좀 하고 달기 아트 이런 게 달기 아트예요. 이렇게 흙이 굳는 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흙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달기를 꽃꽂이 하듯이 꽂아 놓으면은 여기서 뿌리 내리면서 이게 흙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래서 안 쏟아지는 거예요. 달기 아트는 한 1년 넘었어요. 아, 여기 있다. 이렇게 접시. 궁금한 건 다 배워보는 성격. 내친 김에 강사 자격증까지 땄답니다. 달기 아트라고 해요. 달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염색이나 꽃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아직 우리는 뭐 SNS 이런 거 많이 안 하니까 거의 단골분들 다. 와서 이제 참관하시고 가는 게 아니라 염색 저런 것도 보고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이제 사가지고도 가시고 수업도 하나씩 이제 하시고 그래서 심심할 겨를은 없어요. 이경규 작가의 예술 활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자기는 제가 한 20년 전부터 도자기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투각 같은 거 제가 이제 도자기 공부를 한 4년 정도 한 끝 무렵에 요게 이제 각도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흙이 적당히 말랐을 때 칼로 이걸 다 이렇게 잘라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요가 잘라진다든지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만든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누가 팔으라고 해도 안 팔아요. 또 만들기 힘들어서. 이런 것도 얼굴 표정 얼마나 예뻐요. 푸근하고 따뜻한 느낌의 작품들이 그녀와 참 많이 닮았죠. 직접 만든 도자기들이 가득한 작업실 한켠에서 또 다른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천연염색에 이어 다육아트와 도자기까지. 이제는 그림까지 그리시는 건가 했더니 그림 도안을 만들어요. 그림 도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치잖아요. 선이 비치잖아. 그림으로 완성한 다음에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이제 훌치기 할 수 있는 아주 질긴 실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막 억지로 손을 끊으려면 여기 손가락이 비어질 정도로 청바지에 박는 아주 질긴 실이에요. 그래야지 이렇게 홀치기를 해서 잡아당겼을 때 끊어지질 않아요. 바늘의 실 꿰기도 한 번에 성공! 시력도 좋고 돋보기 잘 안 꺼요. 우리 나랑 같이 노는 사람들이 전부 젊은 사람들인데 막 띠동갑 이런 애들인데 내 길을 지가 받아가지고 간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바느질을 해요. 홀치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끈기가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전부 바느질이 끝났으면은 이게 순서대로 쫙 묶어 들어가는 거예요. 당기면 여기 이제 그림이 있는 여기예요. 위치가. 그래서 이게 아주 질긴 실로 해서 이게 아주 단단하게 묶어요. 이렇게 하면은 한번 만져보세요. 돌같이 단단해져요. 물이 안 들어가죠. 그럴 때 나중에 이제 염색을 다 한 다음에 이걸 잘라내서 풀으면은 딱 그 그림이 나오는 거지. 저기 지금 해놓은 게 저기 홀치기 기본이에요. 저기 작은 거. 묶었던 작은 게. 그녀의 주특기인 홀치기 염색은 도안을 그리는 것도 어렵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요. 더 많은 작품을 보여주겠다며 향한 곳은 바로 염색 작품을 모아놓은 작은 갤러리.
오래 걸린 게 저기인데 이 작품. 이게 또 홀칙인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거는 거의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걸렸고 작품을 해놓은 게 많으니까 이제 어디다 펼치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혼자는 카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딸내미를 살살 꼬셨지. 갤러리와 붙어있는 카페에서 일하는 건 바로 막내딸.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막내딸은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귀촌을 결심하고 커피와 제빵을 배워 이곳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향상 어머니랑은 잘 맞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불안한 것도 있어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불안한 것도 있었거든요. 다리도 불편하시고. 근데 옆에서 지켜볼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안정감이 있는 것 같고. 한창 바쁜 시간이 지나가고 이경규 작가는 딸과 손녀와 3대가 함께하는 특별한 티타임으로 오후를 채웁니다. 왜 내가 섞여있지? 이거 얼음을 안 넣었어요. 제가 이건데. 지금은 카페 일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염색일을 이어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 중이라는 막내딸. 더 나이가 들면 제가 나이가 들면보다 지금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더 이상을 하기가 힘들지 않으실까. 그래서 제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런 약간 뭐랄까 힘든 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염색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저런 막 홀치기? 이런 거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배워! 바느질도 남편이 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애들 이상해. 어떻게 바느질을 남편을 시키냐?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해보면 될 거 아이가. 관심이 없어서 남편이 잘하니까 남편이 해야지. 쉬고. 열정적으로 살아온 그녀도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는데요. 대답이 폴치기 염색을 저보다 더 큰 한 대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작을 이렇게 이불 말고 이렇게 그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큰 거를. 천을 물들이던 열정으로 그녀의 인생도 무지갯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 이경규 작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고운 빛깔로 변해갈 그녀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